안녕하세요, 축구라이팅입니다. 포항의 전북의 22경기 무패 행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경기 박태하 감독은 경기장 입장 시부터 경기에임하는 표정 자체가 달랐는데요. 완벽한 전술적 준비를 통해 포익 감독 전북을 잡아낸 포항의 전술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포항 전술의 핵심 포인트는 펄스9으로 출전한 홍윤상의 영리한 공간 활용과 190cm 윙포워드 조르지의 파괴력이 함께 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터뜨리고 있는 공격 전개입니다. 선발 라인업에서 확인해보시면 먼저 제출됐던 주닝요 왼쪽, 조르지 오른쪽이 아니라 실제 경기에서는 조르지가 왼쪽, 주닝요가 오른쪽으로 출전했고 홍윤상이 센터로 들어갔다가 내려오며 수비를 끌어당기거나 좌우 양옆으로 움직이며 공간을 창출하고 그렇게 흔들어진 수비진 사이에서 조르지 혹은 홍윤상이 볼을 받으며 두 선수의 듀오 플레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은 오른쪽 센터백에 위치한 신광훈이 안쪽으로 들어오며 김동진, 오베르단과 함께 중원 숫자 싸움에 도움을 줬는데요. 크게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상대 전북에게 아주 유효하게 작용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터진 조르지의 선제골에서부터 바로 보여졌는데요. 볼이 뒤쪽으로 향한 상황에서 포항의 공격 대응을 보시면 3명의 3백 선수들과 미드필더 김동진, 오베르단 그리고 양 윙백은 높이 올라가 있고 홍윤상이 깊게 올라가며 수비와 붙어있는 상황에서 조르지와 완델손은 각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키퍼 황인재가 조르지에게 롱패스를 때려주며 어정원에게 볼이 향하게 되는데요. 해당 상황에서 보시면 조르지와의 헤딩 경합을 통해 홍정원은 넘어져 있고 전북의 수비형 미드필더 박진섭이 뒤쪽으로 커버를 들어가 있는데요. 홍윤상이 어정원에게 볼을 받으며 박진섭을 끌어당기고 그렇게 비어진 뒤쪽 공간으로 조르지가 움직이면서 어정원의 패스를 홍윤상이 센스있게 흘려주면서 조르지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이번 경기 포항의 전술 핵심 포인트는 홍윤상의 펄스9과 조르지의 파괴력이었는데요. 공간 활용 능력이 좋은 홍윤상이 앞뒤 양옆으로 움직여주면서 전북의 수비 하나를 끌고 다니고 이를 통해 항상 조르지는 전북 수비와의 1대1 상황에서 볼을 받게 되는데요. 해당 1대1 상황, 특히 홍정화의 경합에서 조르지는 볼을 안정적으로 소유해주거나 직접 돌파해서 들어가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또다시 이렇게 비어진 공간으로 홍윤상이 침투해 들어가면서 두 선수 간의 위협적인 케미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장면에서도 보시면 신광훈이 뒤쪽에서 볼을 잡은 상황에서 홍윤상은 박진섭을 끌고 다니며 깊게 움직이며 공간을 만들어주는데요. 순간적으로 박진섭을 또 띄어내면서 이번 타이밍에 직접 볼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여의치 않자 다시 빠져주면서 뒤쪽으로 조르지가 볼을 받을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볼이 오베르단에게 향했고 전방 상황을 보시면 조르지, 홍윤상, 주닝요 모두 전북 수비와 1대1로 맞서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윤상은 조르지 쪽을 가르치며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는 신호를 오베르단에게 보내고 있는데요. 오베르단은 그곳으로 패스를 주기보다는 직접 수비 한 명을 돌파해내며 위협적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이를 통해 오베르단에게는 조르지의 뒤쪽 공간 그리고 홍윤상의 몸쪽 공간 두 가지 패스 옵션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베르단은 홍윤상 쪽을 선택했지만 아쉽게도 타이밍이 조금 늦어지며 마무리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상당히 중요할 때 터진 세 번째 득점 장면에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센터백 박송욱이 후방에서 볼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보시면 홍윤상은 이번에도 조르지의 위치와 전북 수비들의 위치를 파악하며 포지셔닝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조르지는 깊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다른 쪽 뷰에서 보시면 이렇게 홍윤상의 지속적인 펄스9 움직임으로 전북 수비 송정우와 박진섭은 바짝 붙어줘야 될 타이밍과 깊게 커버에 들어와야 될 상황에 대한 판단 미스가 생기고 말았고 박송욱은 그곳으로 볼을 보내주며 상황을 인지하고 있던 홍윤상은 이번에도 볼을 흘리고 조르지가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위협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맙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 적절하게 들어오고 있던 주닝요에게 연결해주자 전북 수비수 김태현의 깊은 태클로 페널티킥 획득에 성공했고 조르지가 깔끔하고 강력한 슈팅으로 마무리에 성공합니다. 이처럼 전북의 수비진은 조르지와 홍윤상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 움직임을 재현하지 못하며 시즌 첫 3실점을 내주는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전북의 공격력 또한 상당히 강력한데요. 이날 경기에서 포항과 전북 양팀 모두 전방 압박을 가하며 상대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노력했지만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압박 퀄리티와 볼을 풀어나오는 후방 빌드업 과정에 있어서 양팀의 차이가 극명하게 보여졌습니다.
특히 이런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숫자 싸움을 통한 패스 선택지 차이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전북은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볼을 잡으면 포항 선수들은 대개 1대1로 물고 들어가며 뒤쪽 라인 또한 쭉쭉 당겨주며 조직적으로 압박해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2명의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의 지원만으로는 풀백과 미드필더의 지원이 부족한 느낌이 보여졌습니다. 반면 포항은 달랐는데요. 빌드업 상황에서 3명의 수비라인과 2명의 미드필더, 혹은 신광훈이 안으로 들어가 중원경합의 무게를 더함으로써 2명의 수비라인과 3명의 미드필더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전북이 압박해 들어오는 상황에서 항상 한두 가지의 패스 선택지가 더 보유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해당 상황에서 조르지 옵션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요. 포항은 전북의 압박 상황에서 킥패스를 통해 조르지에게 연결해주면서 조르지의 뛰어난 홀드업 플레이 역량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골킥으로 전개된 전북의 빌드업 상황에서 보시면 조르지와 홍윤성은 이미 한 명씩 묶고 있고, 주닝요가 한쪽을 막으며 김태현 쪽으로의 전방 압박 채널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현이 볼을 잡은 상황에서 전북의 미드필더가 나와 받아주지만 오베르단에게 이미 물려있는 상황이고, 전북의 패스 선택지가 상당히 제한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뒤쪽에서도 신광훈이 송민규를 강하게 눌러주며 비록 파울이지만 전북의 플레이가 풀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방금 상황과 대비되는 포항의 공격 전개 상황입니다. 오베르단이 볼을 잡은 상황에서 전북이 압박해 들어오자 오베르단은 뒤쪽 박승욱에게 볼을 전달해 주는데요. 해당 상황에서 보시면 볼을 잡은 박승욱에게는 낮게 내려온 왼쪽 어정원, 미드필더 김동진, 빈각도에서 받아주는 오베르단과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신광훈, 그리고 키퍼 황인재와 반대 센터백 전민광까지 많은 패스 선택지를 보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승욱은 반대 전환 전민광을 선택했는데요. 전민광 역시 신광훈, 강민준, 그리고 앞쪽에 공간을 마련해둔 주닝요와 홍윤상까지 여러가지 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면에서는 신광훈과 강민준을 거쳐 공간에 위치한 주닝요에게 연결해주고, 떨어진 세컨볼을 홍윤상이 따내며 공격을 전개합니다. 이번 경기에서의 양팀의 압박 퀄리티와 준비된 후방 빌드업에 대한 차이가 보여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조르지 활용 전개 또한 보시겠습니다. 황인재가 조르지에게 긴 킥패스를 넣어주며 전북의 압박을 무력화시킵니다. 이번에도 역시 송민규가 전민광을 향해 압박해 들어가자 전민광이 조르지에게 킥패스를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조르지는 안정적으로 키핑해주며 공격 전개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전진우가 각을 좁혀오자 박승욱이 전방에 위치한 조르지에게 쭉 찔러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조르지는 등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비 한 명 정도는 거뜬하게 버텨내며 동료에게 연결해주며 연결고리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결국 이날 조르지는 2개의 득점과 함께 경기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며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조르지의 맨투맨이었던 전북 수비수 홍정호는 전반 내내 상당히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전반전이 끝나고 간보아와 교체되며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의 베스트 플레이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박승욱의 커팅 상황에서 조르지와 홍윤상, 어정원, 다시 홍윤상, 조르지와 어정원, 주닝용은 쭉 빠져들어가고 홍윤상이 다시 볼을 받아 마무리까지 시도합니다. 비록 마지막 슈팅은 수비 블락에 막히고 말았지만 지난 라운드 안양전 득점 장면과 비슷한 공격 유형으로 포항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조직력이 잘 보여진 장면인데요. 이렇게 박태하 감독의 포항은 펄스나인 홍은상의 공간 활용 움직임과 조르지의 파괴력, 그리고 신광훈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가해지는 중원 싸움, 거기에 전북의 강한 공격을 사전에 찾아내버렸던 전방 압박까지 해당 포인트들을 가져오면서 이번 경기만큼에서는 박태하 감독이 포획 감독을 전술적으로도 운영적으로도 압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이번 경기 박태하 감독 포항은 경기 운영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베테랑 오베르단과 신광훈이 중심을 딱 잡아주면서 템포를 조율했고 후반 62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발 라인업의 흐름을 유지하다가 이동희와 기성용을 투입하며 밸런스를 맞췄고 70분에는 슈퍼소닉 김인성을 투입하면서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는 적절한 교체 선택을 가져갔는데요. 그 결과 안정적으로 전북의 공세를 잘 받아내며 약 한 달 전 22라운드 당시 2대0 리드에서 후반에만 3골을 실점하며 3대2로 뒤집어진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직도 터질 포텐이 다분하다고 생각되는 홍윤상과 이제는 당당하게 포항의 주된 공격 루트로 거듭난 조르지 두 선수의 조합이 이전보다 더 위협적인 무기가 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데요. 간판 스트라이커 이호재는 물론이고 강현재와 조닝요, 김민성과 안재준 등 이제 박태하 감독이 선택할 수 있는 공격 옵션이 더욱 다채롭고 강해질 것이라고 보이네요. 시즌 초반 부진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3위까지 치고 올라온 포항 스틸러스. 역시 포항 걱정은 하지 않는 게 정답이었던 걸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K리그는 언제나 축구라이팅과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 분석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